첫째는 이화여대학교의 책임을 해주시겠습니다. 최재성 교수님은 현재 이화여대학교 교육관 교육원 책임교수와 교론의 경위교수를 역임하고 계십니다. 영국 마이너리티 역사교육과 공동체 아카이브 등 세계 공동체 아카이브 운영에 대해서 풍부한 지식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현재 해외 공동체 운영에 대해서 다양한 학술 활동을 통해 적극적으로 소개해주고 계십니다. 그럼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드립니다. 설명만 아니라 쉽지 않으려고 하는데 불가피하게 첫 번째 야외 기록가지고 이렇게 읽어주시고요. 여기 고향이 부산이라서 어디 가는 데 왔습니다. 그런데 11월인데 일단 모기 잡아먹어요. 물에 3마리를 잡았어요. 영롱한 상태로 좀 양호해 주시고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원래 이영남 교수님께서 공공기록 인간 학자의 인간 배경에 대해서 철학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대학 인간 학자의 인문학적 관점이라고 질문하시는데 저는 원래 역사를 전공했는데 역사하고 관련해가지고 좀 그리고 이렇게 했는데 기술하고 바뀌어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첫 번째 해외 인간문화 아카이브의 등장 배경을 나름대로 준비했고요. 그 다음에 그 유형과 사례, 그 다음에 거기에서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좀 전달하다가 그 부분을 세 가지 부분을 나눠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0년대, 70년대 뉴래프 운동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폭로로서 있는 것 같습니다. 옛날 오래된 작가, 아주 작가라고 한다면 막시즘에 기초해가지고 기사 수준으로 이러한 막시즘에 기초해서 그런 전통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했던 그런 오래된 작가가 여러 작가가 있었고 60년대부터 해가지고 스탈린주의에 대한 어떤 회의 반면, 그 다음에 헝가리 민주화운동이나 체코의 자유화운동에 대한 폭력적인 진압에 따라서 서구에서 많은 좌파들이 일부분 떨어져 나가가지고 새로운 형태의 좌파운동을 전개하게 됩니다. 우리가 중칭해서 뉴래프 운동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만든 잡지가 유명한 제가 많이 봤던 뉴래프 리뷰 같은 대표적인 그런 잡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옛날 원래 좌파하고 좀 구분한다라면 계급투쟁이라든지 노동조합 운동 이런 거 하고 인간성보다도 링컨이라든지 이런 동성애라든지 소수자라든지 운동 그 다음에 앞에 여성의 권리 그 다음에 반대 운동 이런 형태는 이제 진보 운동에서 영역을 좀 넓힌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사에서도 이제 다양하게 이제 새롭게 해석이 많이 제기가 되게 되는데, 여기 나오는 미국의 역사협회 회장이었던 맥퍼슨이 한 말인데, 수정주의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계속 역사라는 게 새로운 해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당연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우리나라에도 많이 알려져 있지만, 하워드 진이라고 하는 미국의 좌파 역사학자가, 바로 1970년 SAA 미국 아키비스트 협회에 총회에 참석해가지고 한 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카이브는
대체적으로 권력을 가진 사람들, 부자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어떤 기록만 도전하고 있다. 아티스트들은 거기에서 벗어나가지고 일반 사람들의 기록을 좀 도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강연을 했고, 그 부분의 영향이 또 기록계에 좀 영향이 있었다는 부분. 많은 책에서 나오고, 열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뭐 전체적으로 와가지고 열린운동이라고 하는 하나의 그런 중요한 곳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영국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많은 게 있긴 있지만 히스토리 오브 샵 무브먼트라고 해가지고 뒤에 보시는 그 라파엘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주도를 하게 됩니다. 사회사, 일상사, 민중사 위로부터 전통적인 역사학의 주제였던 정치사, 경제사 이런 부분보다는 아래로부터의 역사, 감춰진 역사 이런 부분을 갖다가 이제 밝히고 이 사람들의 기록을 모으고 그 사람들의 역사를 갖다 서술해야 된다라고 하는 히스토리 워크샵 운동을 갖다가 전개를 하게 됩니다. 위에 있는 것이 히스토리 워크샵의 41번인데 41호인데 이게 이제 당시에 성적 손주자를 대상으로 했던 그런 주제의 잡지입니다. 밑에 있는 그림은 히스토리 워크샵 운동의 이제 모든 기록을 모아놓은 비숍 스트리트에 있는 아카이브를 보십니다. 이러한 형태로 해가지고 영국에서는 히스토리 워크샵 운동, 그 다음에 독일에서는 일상사, 작년에 인기대에서 했던 이렇게 미주부의 일상사, 그 다음에 미국에서는 노동사, 이러한論들이 60년대, 70년대에 많이 나타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제가 이제 기록하고 관련해가지고 좀 주목하고 있는 사람은 밑에 나오는 이제 콜링우드라고 하는 벌써 100년 가까이 되는 유명한 역사 철학자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가 사료하고 역사하고의 관계를 나름대로 전문했는데 저 같은 경우에 거기에 좀 많은 영향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 콜링우드는 역사를 크게 이제 역사 서술 방식을 세 가지로 나누는데 첫 번째가 이제 도그마틱, 전제적 또는 독단적 역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가 이제 비판적 역사, 세 번째가 구성적 역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그마틱이라고 하는 이러한 독단적 역사는 뭐냐면 사료를 발굴을 하고 그 사료가 말하는 것 자체를 갖다가 소개하는 거예요. 그치? 그런 형태예요. 여기 역사서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좀 제일 낮은 정도의 역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 역사 연구에서는 이분이 굉장히 큰 몫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결국에는 사료라는 게 권력자들, 지배자들의 기록만 남아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게 있는 사료만 그대로 밝히다 보면 결국에는 아래로 기억하고 연기가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역사가 이제 비판적 역사인데 그 사료가 진짜인지 아닌지 그 사료가 말을 하는 것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비판적이니까. 그래서 아까 다시 법정에서 증인에게 시인하듯이 그 사례의 어떤 내용을 갖다가 한번 비판적으로 묻고 그 의미를 갖다가 반수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비판적 역사 방식이 있습니다. 이 부분과 결국에는 사회에서 크게 벗어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비판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기존의 사회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는데 콜링우드 같은 경우는 가장 높은 등급의 역사를 갖다가 구성적 역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구성적 역사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좀 큰 차원에서 역사의 어떤 상상력을 보는 사료가 이야기하는 것 말고 사료 사이의 어떤 간격을 좀 나름대로 역사가 직접적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해가지고 빠져있는 부분을 갖다가 나름대로 역사가 발전할 수 있는 능력을 통해 빠져있는 부분을 좀 채우고 그 다음에 일반 독자들도 빠져있는 부분을 갖다가 역사적인 상상력을 동원해가지고 좀 채워가야 된다. 다른 말로 좀 말씀드리면 다양한 사료의 어떤 발굴과 재배치라고 하는 부분을 갖다가 구성적 역사나 독단적 역사나 비판적 역사가 좀 다른 형태로 의미를 갖다가 부과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구성적 역사라고 일단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데
건너편에 과거가 있어요. 과거, 여기 시냇물이거든요. 과거를 그대로 재현할 수는 없는데, 그것들은 민중 사람이 다양한 역사를 통해가지고, 여기에 돌로 징검다리를 놓게 된 거예요. 징검다리를 놓고, 그게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가 있고, 완전하진 않지만, 할 수가 있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밑에 있는 주변의 것을 보면서 다양한 상상력을 동원할 수 있다는 그런 형태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민간 아카이브라고 하는 부분도 결국에는 일사 욕구시 운동이나 모든 것이 다양한 민간의 어떤 기록을 갖다가 수집하고 그 사람의 역할을 밝히려고 하지만 대부분의 방식은 구술사 같은 형태로 많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보니까 구술을 뜬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갖다가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폴링어드의 표현에 의하면 똑같은 역사에 다시 그대로부터 취하게 됩니다.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그대로 또 그게 대해서 구술에 대해서 구술의 특징이 좀 한양인선도라든지 자기의 어떤 변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가한다 하더라도 구술의 한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구술을 한다 하더라도 나름대로 우리 사회의 징검다리에 역할을 시냇물 과거에 건너가는 것인데 징검다리에 역할을 하고 그걸 통해가지고 역사라든지 또는 역사를 보는 사람들의 다양한 상상력을 가져가는 그런 형태의 역사를 갖다가 좀 이야기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역사를 빼도 역사로 관리되긴 하지만 영국 같은 경우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결국에는 글로벌 시대에 이민자의 국가이기도 하고 글로벌 글로벌 시대로 가면 갈수록 다양성이 늘어나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 소수자들의 어떤 소수자와 다수자의 갈등이 진행하게 되고 그렇게 이제 인종 갈등과 폭동적인 갈등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회적인 비용을 요구하게 됩니다. 미국 말하는 대부분 이런 거 2011년도에 런던 폭동과 같은 것도 계속적으로 이러한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많은 학생들이 영국의 한 10% 정도가 이제 태어나기로 외국에 시켜놨고 부모 세대까지 치면 거의 한 20% 이상이 이제 이민자에 나라가 빠지고 그 학생들이 학교에서 잘린 흑인 학생들 조사해보고 그러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때 잘린 학생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자기는 영국 역사를 배울 때 자기의 정체성을 전혀 느낄 수 있다. 자기는 카리브 출신의 부모에서 자라나가지고 인도 주변의 공동체에 속해 살았는데 엘리자베스가 없고 빅토리아가 없고 자기하고 뭔 상관이냐. 자기의 역사는 전혀 알려주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게 이러한 교과 과정에서 나는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이야기를 그게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사회적인 소외라고 하는 거. 그다음 역사 교육을 통해서 사회적인 소외가 강화될 수도 있고 또 사회적인 소외를 갖다가 치유하면서 통합으로 나아갈 수도 있다. 그런 어떤 나름대로 인식이 좀 점점 늘어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97년도에 등장했던 미국 노동당 공간의 그대로입니다. 새로운 사회정책을 갖다 추구하게 되고 이 사회정책의 결과로 그 중에 하나로 사회통합이 가장 중요한 하나의 하부가 되어 있는 거죠. 기업도 사회통합에 기여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의 어떤 요구를 갖다 하게 됩니다.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망이 있지만 어떤 정체성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쭉 이렇게 보시면 다양한 문화에 대한 서로 다른 문화에 대한 환영이나 존중을 촉진을 하게 되고 결국에는 민주주의나 시민권에 기여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사회통합에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작용을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나름대로 이제 합의와 합의점이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기업도 이제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고, 기여하는 것을 요구받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러한 것들, 역사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 변화들을 아래로부터 역사, 그 다음에 사회통합에 대한 요구, 이런 것들이 맞물려가지고 영국이나 유럽에서는 70년 전부터 다양한 민간 아카이브가 등장이 됩니다. 특히 90년대 이후에 민간 아카이브가 폭발적으로 확장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은 그 배경이 되었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없어졌지만
새로 정부, 보수당 정부가 결정했지만 NLA 같은 경우도 이제 참여하고 있겠죠. 두 번째는 이제 지금 현재는 워낙 많아가지고 숫자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 정도로 숫자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유형을 나름대로 제가 좀 구분을 해봤습니다. 수집한 기록이라든지 활용하고 있는 기록을 보게 되면 대체적으로 거의 비슷합니다. 구술이라든지 편지나 일기라든지 또는 사진 같은 이런 다 비슷비슷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제 기록과 대상이 이제 전국 수준이냐, 이제 보편적인 전국 차원에서 보편적인 집단을 이야기하느냐, 아니면 특정한 집단을 이야기하느냐. 그 다음에 이제 건의 자체가 전국이냐, 지역이냐, 아니면 또 주체가 민간 주도이냐, 공공기관이 주도인 것이냐, 아니면 민간 학자로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좀 구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제가 이제 예를 들었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노동지역 같은 경우, 영국 TNA에서 주도해 주시고, 예산으로 보면 초기 예산인데, 최종 예산은 제가 이제 파악을 하지 못했고, 초기 예산이 한 15억 정도, 그렇게 투자되어 있고, 영국의 국가기금원에 해당하는 TNA에서 이제 주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민자들이에요. 물론 처음에는 이제 이민자 4대 그룹으로 하려고 했는데, 나중에는 소말리아라든지, 이라크라든지 다 확대가 됐습니다. 되었고, 이러한 웹사이트를 구축을 해가지고, 수집뿐만 아니라 이야기 생산이라고 하는 형태로 그 사람들 직접 지원을 하고, 수동적으로 수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지원을 하고 자기들이 이야기를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걸 갖다 수집하고, 새로운 형태의 네트워크 수집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시도했거든.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설립 주체별로 몇 가지 제가 좀 흥미를 가지고 있던 것을 좀 나눠봤습니다. 허버트 갤러리 같은 경우가 바로 여기에는 일종의 이제 법인인데 여기에 제가 몇 가지 썼지만 한 20가지 정도의 이제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소수민족뿐만 아니라 노인들이라든지 또는 난청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 추천해가지고 끊임없이 이런 프로젝트의 대표적인 어떤 지역에 공공민간한 법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와이드 아카이브 같은 경우는 이제 공동 합작입니다. 기금 받아가지고 합작을 했는데 좀 노인분들 제가 여기에는 와이드 아카이브 나오면 이제 50세 이상이라고 되어 있어가지고 저도 조금씩 들릴 것 같아요. 이상하게 하는데 하여간 좀 노령자들의 어떤 자기들의 경험을 갖다가 전파. 그 같은 경우도 이제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도 파고다 공연이나 그런 걸 할 일이 없잖아요. 그분들이 일종의 자기의 경험을 갖다가 기술을 갖고, 폭취하고 연결될 수 있는 좋은 프로젝트라고 생각합니다. 여기는 이제 집시 같은 경우, 바로 이제 집시 기록입니다. 지역 아카이브, 우리말로는 지방 기록물 관리관이 주도해가지고 집시 기록을 갖다가 수집했던 사례라고 볼 수가 있고, 여기는 개인의 뜻입니다. 이번 펄이라고 하는 사람이 무빙 기업 프로젝트를 알게 되고 거기에 좀 참여하다가 자기가 이 사람은 자기 아버지가 중국 출신이고 자기 어머니 영국인인데 아버지의 기록을 찾아가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이 기록을 갖다 모아가지고 블로그를 운영하는 형태로 그렇게 한다고. 여러 가지 다양한 차원에 수많은 것들 중에서 제가 좀 흥미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좀 뽑아서 수고를 드렸습니다. 또 하나 이제 좀 재밌는 것 중에 뒤에도 나오진 않는데,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열그레이도 한정이 되어 있어가지고 슬픕니다. 스페로스 네스트라고 이게 지금 아나키스트 페더레이션 노팅엄 지구에서 이제 만든 게 있는데, 얘네들이 이제 이 스페로스 네스트 상처의 준비라고 하는 여기서 뭐냐면 아나키즘의 어떤 이상이라든지 수정을 갖다 해주는 홈페이지이고, 여기 보시면 이제 관련된 뉴스를 전달하는 또 웹입니다. 여기가 바로 뭐냐면 같이 관련되어 있는 아나키스트 협회와 관련되어 있는 노팅엄 지역의 역사학자들이
역사 관련해 우리 이제 주제가 되죠. 역사 관련된 아나키즘뿐만 아니라 지역에서의 노동운동, 지역사를 수집했던 그런 사이트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갖다가 전파하네. 미디어 웹. 누구나 올릴 수가 있고 가감 없이 삭제하지 않고 바로 올리는 그런 겁니다. 얘들 같은 경우에 이제 높이는의 아나키스트 연맹 같은 경우가 바로 이런 네 가지 구조를 다 갖추고 수집뿐만 아니라 네 가지 구조를 다 갖추고 좀 짝을 이루고 굉장히 정치적인 지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례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남아있는 기록들, 각 인간 아카이브에 남아있는 기록들 몇 가지 제가 그냥 우리도 이제 아파트 문화가 되면서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시골에 가면 앞에 큰 액자에다 백화의 사진을 많이 붙여놓고 했었는데 이제 아파트 문화가 확장되면서 이제 이런 게 다 없어지겠죠. 이게 이제 흑인 게이트, 동성애 자들, 콘프런스라는 포스트 여기서 모아놓은 것이고요. 중국인들, 흑인들, 이게 집시, 머망이, 집시들. 2차 대전 당시 유태인이 한 600에서 700만 명이 학살되었는데 집시들도 한 70만 명이 학살됐어요. 유럽에서 집시들이 거의 남지 않고 유일하게 남아있는 것이 스페인이었어요. 플라멩고 그랬으면 이런 게 남아있는데 나머지들이 다 사라지면서 영국의 이제 집시를 바로 시아카이드가 자기들만으로 세계에서 집시 문화를 제일 많이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도 사람, 인디안, 그런 마이너리티에 대한 그런 아카이브들이 있습니다. 미국의 노동사 아카이브 같은 경우는 어느 나라 교수님은 다른 분들이나 많이 소개를 해주셨죠. 해가지고 저는 이런 걸로 해가지고 몇 가지만 대표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몇 가지만 이렇게 부분에서 이제 소개를 드렸습니다. 특히 이제 제가 좀 약하고 모르는 부분이지만 문화 아카이브도 우리가 뺄 수가 없는 부분이고 캐나다 같은 경우에 찾아보니까 제주도에서 온타리아주에 미술과 협회에서 만든 아카이브 같은 그림이 들어와서 소개를 내용은 잘 모릅니다. 또 밴쿠버의 아나키스트 온라인 아카이브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 비어있는 집 점거해가지고 소송해가지고 쫓겨날 때까지 운동을 벌이는 그런 사람들 온라인 아카이브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빈민단체, 어둠 속에서 희망을 내는 우리가 빈민단체의 활동 같은 경우는 아카이브 하고, 다양한 형태로 이제 민간 아카이브 영역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발표문에는 붙이를 못했었는데, 또 하나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역사를 하는 입장으로서, 사는 입장으로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우리나라에서는 정당 아카이브가 꼭 빨리 만들어져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이제 개인적인 인연으로 모 정당에 가서 아카이브 기록관리를 하는 사람을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결론을 보면 컴퓨터를 쓰면 타자기를 쓰는 게 아니라 컴퓨터를 70년대 사무실이었습니다. 정말 엉망이었습니다. 기록관리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투명성하고 책임자가 굉장히 인간이라 했는데 정치가 이것이 뭐 들으면 누가 기록관리를 해야 그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정말 엉망이에요. 이분들이 이제 법을 만들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영국의 노동당 아카이브, 보수당 아카이브 다 대학하고 옥스퍼드하고 다 관련해가지고 아카이브가 있고, 그 다음에 미국 벨기에에서는 사민당이 나치 시대에 히틀러의 박해를 받으면서 제일 먼저 들고 나갔던 것이 벨기에로 가져갔던 것이 자기들 당사에 관련된 아카이브입니다. 그래서 아데나와 아카이브 다 남아있고, 유럽 같은 본토 같은 경우는 법률로 정부에서 정당 아카이브를 의무화하고 국가 지원을 받으니까 의무화하고 그 부분에서 국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제화가 되어 있습니다. 아카이브랑 다양한 아카이브가 있다는 것이고, 이 다양한 민간 아카이브를 또 네트워킹하는 작업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혼자 노는 것이 아니라 따로 같이 네트워킹하는 작업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커뮤니티 아카이브라는 거 헬리티지 그룹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네트워크. 여기에 보면 영국에 있는 한 500여 개의 공동체 아카이브에 대한 소개하고 포털로서 다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NCA에서 이제 만든 것인데,
NCA가 영국 아티비스트 대표에 오시는 ARL이 통합되면서 없어지니까 CNA에서 이걸 갖다 받아가지고 CNA에서 이 공동체 아카이브를 포함해가지고 지역 아카이브, 공동체 아카이브 다 포함해가지고 기술직이나 뭐 이런 지원을 하는 그런 포럼을 운영하는 것이 바로 두 번째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아까 보셨던 그 스페로네스트, 아나키스트 협회, 이런 진보 쪽에 좀 그쪽 사람들도 자기들 스스로 이런 네트워크를 구성을 해가지고 서로 많은 정보를 운영하고 하는 거죠. 여기 보시면 아까 피서 요크샤 운동의 어떤 아카이브 하고 있던 비숍 베이직 인스티튜트하고 스페로네스트, 그다음에 여성사 페미니스트 라이브러리, 그 다음에 테나스 약 동맹이라든지 이런 단체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트워킹 그룹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영국에나 다른 나라에서 제가 직접 가본 공동체 아카이브, 또 민간 아카이브는 한 두세 군데 정도 그 부분 공부해가지고 제가 외국에서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최근에 한 2년 전에 나와 있는 보고서 중에 영국 UCL 대학에서 공동체 아카이브 아이덴티 프로젝트라고 하는 이걸 통해가지고 지금까지 영국의 공동체 아카이브에 대한 사람들의 진단을 하고 앞으로 이런 방향성이 좋겠다라고 하는 공부한 보고서가 있어가지고 그걸 갖다가 그림을 정도로 제가 요약을 하는 소개해드린 형태로 결론을 좀 내릴 바랍니다. UCL 대학의 옛날에 슬라이스였고 지금은 인포메이션 사이언스라고 하는 곳에서 주관을 했고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동체 아카이브의 가장 대표적인 연구자인 앤드루 블린하고 셰퍼드 이런 사람들이 연구자로 참여했고 지리라든지 문화학과, 교육학, 다양한 학문 분야하고 기관들이 공동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목표는 하여간 공동체 아카이브가 지금 과연 어떤 형태이고 어떤 기여를 하고 있고 전체성에 도움을 주는지 사회통합에 도움을 주는지 그 다음에 전문가들은 기록관리를 하는 아티비스트나 레코드 매니저들은 이러한 공동체 아카이브하고 어떤 관련을 맺어야 되는지 그 인식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조사했던 적이 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는 전자시대가 되니까 아카이브, 온라인 아카이브가 등장하고 도움이 되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전문가들도 좀 인식을 많이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바뀌었다는 거예요. 문화유산에 대한 아까 노동가성의 이유로 좀 바뀌었다는 그런 개념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평가한 내용을 보니까 배제되었거나 무시되었거나 하여간 대변되지 못했던 이런 사람들의 역사를 갖다가 기록하는 데 도움을 준다. 그래서 다양한 역사를 갖다가 제공하고 있다는 거. 두 번째, 이러한 소외 그룹의 어떤 역사를 갖다가 이해하게 되고 세대 간의 이들을 갖다가 강화하는 데도 굉장히 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존에 있던 주류 역사학자들, 아카데미 역사학에 쓰였던 분절적이고 이제 불안정하고 이제 좀 경사되어 있는 이러한 어떤 역사 해석에 대해서 나름대로 급진적이면서도 이제 비판적인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러한 공동체 아카이브를 대체적으로 보니까 일정한 정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냥 우리 공동체의 기록을 수집하자, 모아가지고 보존하자 이런 형태가 아니고, 활용하자는 형태가 아니고 굉장히 심의한 정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러한 정치적인 성향은 대체적으로 좀 우리나라의 이제 국경 논리를 이야기하면 좀 진보 쪽에 가까운 그런 성향을 많이 보이고 있더라고요. 대표적인 게 아까 보셨던 스페로네스트 같은 게 그런 개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완전한 거죠. 평등이라고 하는 것을 인권이나 평등을 비전으로 하는 하나의 정치 활동이나 아주 사회운동이 들어가는 거예요. 공동체 아카이브. 그래서 초반에는 굉장히 인상 깊을 정도로 성공을 거두었다는 거예요. 이제 이런 전체적인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점이라고 한다면 참여자들이 굉장히 열정과 헌신을 보이더라. 그 다음에 정치적인 지향층이 뚜렷하니까 그것도 하나의 장점이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리티 그룹이 되었던 정치적인 지향이 되었던 그 공동체에서의 지원도 만만치 않더라. 사회적으로도 분위기가 좋더라.
이런 것이 하나의 장점이고, 반대로 단점이라고 하면 결국 한두 명이 너무 고생하더라고요. 그래서 나가버리더라고요. 한두 명이 참여하고 자원봉사자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결국 제일 중요한 돈 문제죠. 자원봉사자. 현지 문제는 어차피 어쩔 수 없더라. 그 다음에 지금은 뭐 아톰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나와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 디지타이징이라든지 하는데 이게 기술적인 그 어려움이 굉장히 크더라. 라는 부분이 이제 단점으로 이제 지적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결론에서는 자꾸 사회에서 아이덴티티를 갖다가 전체성을 갖다가 확보하고 그 사회통합의 기간다 그러는데, 그게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까 아이덴티티의 확보에 도움을 준다라고 섣불리 결론 내리기 힘들고, 대신에 이제 아이덴티티를 탐구하는 거죠. 아이덴티티가 탐구하는데 충돌이 되고 지원하더라고요. 지금까지 어떤 한 10년간의 노력이라는 게 이게 섣부른 결론이었다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탐구의 시작이다. 아이덴티티를 만들어가는 시작이다라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제 지원을 한다 하더라도 프로젝트 베이스지 조직 자체에 대한 지원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연구재단이나 어디 정도 지원을 한다면 어떤 하나의 프로젝트 베이스이지 그 어떤 아카이브 자체에 대한 조직에 대한 지원은 없었다는 거예요. 프로젝트가 끝나버리면 조직이 굉장히 큰 위기에 처한 거예요. 그래서 그 조직 자체에 대한 지원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어떤 사회적인 영향 너무 많이 신경을 쓰니까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 이런 것보다는 거기에서 어떤 기록을 만들고 상상의 어떤 그런 결과를 갖다 좀 준비하자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디지털 크리에이션 아까 아톰 이야기 나왔으니까 지원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돈도 좀 많이 여러 가지 형태로 다양하게 지원을 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중앙기록물관리기관 우리 시기선 관장님도 와 계신데, 중앙기록물관리기관 같은 경우도 상당한 이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이제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대한 법률에서 공공기록물 관리라는 법률을 맡겼고, 그 차이는 단지 민간기록물 수집할 수 있다 이런 것으로 우리가 단정시킬 것이 아니라, 이러한 자발적 어떤 독립적이고 자발적인 어떤 성격의 민간 아카이브가 중요하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중앙기록물 관리기관도 그게도 상당한 기여를 해야 된다 그런 부분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뉴질랜드에 있는 여러 커뮤니티 아카이브 홈페이지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수많은 뉴질랜드에 있는 공동체 아카이브 하나의 포털로서 역할을 하고 기록관리 시스템도 제공을 해주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특히 우리가 기록을 갖다가 하다 보니까 기록을 너무 중시합니다. 그런데 사회나 어떤 기업이나 어떤 조직은 기록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그쪽에서는 오히려 반대로 기록이 그쪽에 기여하는 걸 요구하고, 그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록을 위해서 인간과 사회가 돈을 쓰고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건 우리의 몫이고, 사회 전체적으로 봐가지고는 기록이 인간과 사회에 기여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도 바로 공동체 아카이브, 민간 아카이브라고 하는 부분이 하나의 어떤 방향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그 아래로부터 역사, 감춰진 역사, 또는 나름대로 그 다양한 역사의 어떤 해석을 위해서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구성적 상상력, 또는 뭐 이런 말이 아니다 하더라도 역사의 어떤 다양한 집행 확대를 위해서라도 역사학이나 뭐 사회학 이런 분야의 해석이 필요하다랍니다. 민관, 학제가, 저도 이제 공동체 아카이브나 민간 아카이브에 좀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한 연구재단만 하더라도 사회학이라든지 뭐 이런 SK팀도 마찬가지로 사회학이라든지 경제학이라든지 정치학이라든지 다양한 분야하고 협력할 수 있는 예술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민간 아카이브, 학제가 있고, 그 다음에 중앙과 지방 언어로 이러한 협력을 할 수 있는 하나의 모티브가 있는 민간 아카이브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어차피 아카이브는 아카이브니까 우리가 전문성이라는 이런 부분에 대한 공동의 참여, 지원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본문제라고 하는 근본적인 문제, 근본적인 문제도
고민회가 나올 건 알겠지만, 하여간 뗄 수 없는 그림자처럼 알아가는 문제인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뭐 일국 중심으로 해가지고 다른 나라에서 민간학생 원래 이제 이승남 선생님이 먼저 하시기가 좀 구성이 맞는데 먼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갑자기 이런 이야기 먼저 하다 보니까 좀 떠버렸습니다. 나름대로 이쪽으로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면 제가 찾아보면 재밌는 것 같아요. 성모는 교수님이나 많은 분들이 이제 공공기업도 굉장히 가진 분이 많다. 아주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공공기업에서도 이제 평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앞으로 많이 준비를 하고 하겠지만 좀 인간 부분에 대한 것도 우리 어떤 우리 주제처럼 집행의 확대를 위해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좀 다르니까 혹시 필요하시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공동사파이브 어떤 의미와 역할에 대해서 또 해외에서 이런 공동사파이브에 대한 연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 현황과 의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찾아보시면 좋은 발표를 테리 교수님께서 얘기를 잘 해주셨지만 이 공동사파이브의 의미는 어떤 권력에서 소외된 그룹이 기업과 역사에서 소외되고 기업과 역사에서 소외된 그룹이 기록에서도 소외된다는 어떤 심판 요건에 의해서 만들어진 문제적 이슈를 제기한 영역입니다. 근데 이렇게 기록에서 소외되면 다시 기업과 역사에서 소외되고 이 기업과 역사에서 소외된 그룹은 다시 권력에서 소외된다는 어떤 악순환의 고리를 인위적으로 기록 영역에서 이렇게 끊어보자라는 그런 시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공동체 아카이브 같은 경우에는 실질상 이 의도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정치적인 부분이 강하게 들어가 있는 것도 맞는데요. 이러한 기본적인 공동체 아카이브의 성격 때문에 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실질적으로 실천 방안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아까 조직의 문제라든지